네, 반갑습니다. 네,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밤 9시 39분입니다. 자, 짧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주중에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글을 좀 남겼는데 오늘 아침에요. 또 댓글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번 영상을 올려보자 해서 그냥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 한번 보시면요. 아침 9시 12분에 올렸는데 오늘 이월드는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이월드가 보합에서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약간 하락하고 있었죠. 뭐 1% 이상 하락한 건 아니었고요. 약보합 정도였는데 네, 계속 보유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시장 때문에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뵌 건데요. 다우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요. 네. 자, 이건 일봉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는 뭐 차트 좋습니다. 다우존스는요. 한번 보시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재미를 한번 해본다면 요구 하나 보이시죠? 요구안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구 하나 보이시죠? 자, 1파, 3파, 5파가 단기적으로 완전히 완료가 됐거든요. 다우존스는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다우존스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는 일단 하락파는 일단락이 됐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다가 직전 고점 라인을 살짝 벗기는 정도에서 다시 눌림을 받았죠. 그죠? 자, 다우지수는 직전 고점 라인에서는 한번 또 살짝 눌림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 이루고 있다가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우는요. 현재 차트상 그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우존스는 현재 차트가 모양이 잘 만들어져 있다. 다만 주봉상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행보가 시작되는 거죠. 다우도 그죠? 이격 축소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현재는 5일선, 10일선, 20일선의 이격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보한 이후에 한번 위로 또 아래를 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틀더라도 계속 뻗어가기는 쉽지 않고요. 어느 정도 틀다 보면 좀 눌림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요 60일선하고 아직 현재는 이격이 해소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8월달 중순까지는 뭐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만약 굳이 기간을 말한다면 제 말 기간이 꼭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한번 상승하지만은 고점을 높게 올라가지만 8월 중순 이후나 8월 말부터는 다시 이렇게 다운은 눌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요 구간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마무리가 됐는데 좀 더 크게 혹시라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저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면 A 1파, 2파 조정, 3파, 4파, 5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승 5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락할 때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파까지 하락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하락 파동은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일반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은 이 코스피 지수라든지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이 이론이 어느 정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별 종목들은 보통 상승 5파 만들어지면 하락 5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별 종목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종합지수도 이렇게 A, B, C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올리고 다시 E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정해진 건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확률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두 개로 끝나고 바로 돌릴 줄 알았죠. 요 고점도 넘겨버렸죠. 그죠? 돌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려 꽂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오파가 만들어져 버린 거고요. 자, 그리 따지면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만약에 이 5파까지 만들어지면 요 구간까지 한번 하락할 수도 열려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다시 하락하려면은 시장이 지금까지 없었던 돌발 악재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존 악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 현실화가 된다든지 그런 좀 강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하지만 또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 정도로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차트는 네, 직전 고점을 살짝 벗기는 상태에서 5일선도 잘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선, 20일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우지수의 추세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도 보시면 네, 여전히 옆으로 세워놓고 있죠. 자, 21선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이 밀집이 돼 있지만 아직 61선이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죠? 바로 치고 뻗어가기에는 계속 뻗어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다우지수는 현재까지는 5일선도 주봉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잘 행보하고 있다. 현재는요. 또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8을 뭐 예를 들어서 중순 정도에서 이제 눌러지면서 한번 또 이게 시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우리 FMC 회의가 있죠, 미국에. 그죠? FMC 회의가 9월 16, 17, 18 이렇게 돼 있나요? FMC 회의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지난번에 제가 4월 달 FMC 회의 때는 자, 여러분께 테이퍼링은 이번 4월 달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고요. 오히려 9월 달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이제 9월달이면 지금 7월 말이죠. 네, 이제 9월달 해봤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늦게 반영을 한다면 9월 초부터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8월 중순까지는 다우 지수에 따라서 코스피가 추종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다우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만큼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추종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중순이나 8월 말부터는 다우도 이제 경계감을 조금씩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도 8월 중순까지는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다우도 다시 눌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코스피는 일단 첫 번째는 FOMC 회의를 여러분께서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 9월 중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 댓글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이렇게 댓글 아까 말씀드린 거 내용 다시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죠.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카카오뱅크가. 하반기에는 뭐 LG솔루션도 그렇지만 시총이 높은 종목도 여러 개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처럼 상장을 하려고 이제 공모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고객 예탁금이든 뭐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요枠에서 갑자기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지수가 저는 굉장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다, 지수가. 물론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심하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다우가 워낙 견조하니까요. 그나마도요. 물론 다우가 만약에 조금 내리면 우리는 더 많이 훅 빠질 수가 있고요. 다우가 좀 올라가면 우리는 그거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절반이든 3분의 1 정도는 올라간다든지 좀 무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에는 좀 둔감하고 다우 상승에는 다우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들의 시총이 높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뭐 이 커버할 만큼 뭐 자금이 유입되면 몰라도요. 일정되어진 자본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공모가가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 공모하는 가격보다 높게 많이 대부분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물론 일부 종목 10개 중에 1개 정도는 거기서 다시 뭐 급등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10개 중에 9개는 보통 밑으로 내려 하락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공모받은 기관들 물량들이 그때 바로 던지는 경우, 왜냐면 공모가를 높게 시작해버리면 자기들 수익이 남으니까 바로 때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기관 물량들이. 그래서 그런 무거운 종목들이 공모가를 높게 시작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 자체를 같이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있고 해서 코스피 지수는 저는 FOMC 회의까지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다우지수가 좀 눌러지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피는 좀 우리를 조금 한두 번 정도는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눌림목 구간이. 자,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9월 중순 FOMC 회의까지는 좀 여러분께서 지금 미리 경계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비중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마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이제 말 끝나면 바로 8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8월 말부터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MC 회의 하나 9월 달에 그 다음에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 연일 상장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끌어내릴 가능성도 좀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현금을 일정 부분 좀 보유해 놓으셔서 한번 다시 눌러지게 되면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는 매일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수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 좀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시는데 최근에 여러분 파동 잘 계산하시잖아요, 그죠? 자, 파동을 계산하시면서 좀 종목을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뭐 장중이라도 그런 찾아내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 따라 붙는다든지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또는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올 연초에 비해서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차라리 안정적으로 매매를 발굴해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이 좀 움직일만 하고 수급 조금 약간 누런 느낌 들면 따라 붙어서 한번 보유해 보시든지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중소형주를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런 저런 게 나는 자신이 없고 귀찮다 하시면은 좀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우지수는 현재는 추세가 괜찮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다우지수는 직전 고점을 좀 더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8월 중순이나 하반기부터 8월 말부터는 다우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감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또 코스피가 다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 올랐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네 그렇게 따라가긴 쉽지 않죠. 지금 보니까 그죠? 네, 코스피는 점점 몸집이 무거워질 수 있으나 몸이 9월 말까지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주도 지금 뭐 순환매를 돌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낙연주가 굉장히 잘 나갔죠. 이낙연주의 대장주가 부국철강이죠. 여러분께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요. 자, 지난번 요때 언급을 했는데 눌림목 뭐 좀 주면 잡으라 했더니 바로 날아가 상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그죠? 그 다음에 눌려졌죠. 자, 이것만 보면 자 하나, 둘, 세 개까지 나왔고 한 번 눌려지고 한 번 더 오파가 남았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만은 문제는 여기서 짧게 끝나고 바로 3파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4파는 좀 옆으로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짧게 가는 것보다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남았다. 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아니 있다 하면 파동이 마지막 상승 파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때 잡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눌려지는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잘 보셨다가 조금씩 사 보셔도 됩니다. 대신 소액만요. 지금은 마지막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좀 시간이 옆으로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때마다 눌러질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좀 불안해 이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불안하신 분들은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남았죠. 파동이 이제 그죠? 지금 바로 못 올라갑니다. 예, 옆으로 좀 더 행보를 여태 너무 짧게 행보가 됐기 때문에 좀 길게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북철강 외국인이 이제 좀 팔다가 다시 또 좀 들어왔죠. 그죠? 북철강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올리진 않겠죠. 내일 아침에 그죠? 그럴 가능성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조 지표들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눌러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 옆으로 좀 행보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았다. 만약에 운이 나쁘면요. 나쁘면 이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운이 나쁘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운이 나쁘면 이렇게 해서 네. 조정받고 한번 올리는데 여기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바로 내리 꽂히면서 이렇게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쌍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으로 본다면 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뭐 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물량이 자꾸 뭐 누가 따라 부족하면은 여기서 고점 만들고 쌍봉 만들고 내리 꽂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한 번 더 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마지막 끝파동입니다. 그때는요. 자, 2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도도 역시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뭐
북 철강이 한 15% 오르면 2월달 한 5% 6%밖에 안 오르죠. 물량이 많이 풀렸어. 그렇죠. 최근에 뭐 BW 물량부터 시작해서 또 기간 벌럭 뛰는 물량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몸이 무겁습니다. 2월드가. 지금은 2월드가 쉽게 움직이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머리 위에 보면 이 일봉인데 머리 위에 지금 이 뭐죠? 빨간 게 이게 61선이죠.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를 일단 뚫어야 좀 몸집이 가벼워지는데 지금 머리 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뚫고 가기에는 좀 현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본다면요. 자, 오늘 2월드를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여기 저점 하나 보이시죠? 자, 오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저점 하나 나왔고 상승한 이후에 제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2월들은 요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눌러줘야 되고 이 친구도 입을 좀 닫아야 된다 그랬죠. 자, 눌러졌습니다. 눌러졌는데 자, 요 저점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올라갔다가 내딛고 올렸다. 이 저점보다도 더 높은 지점에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이 만들어질 모양이거든. 현재는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가서 끊기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갈 그 확률보다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짝꿍댕이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물론 뭐 행보를 좀 하겠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짝꿍댕이 쌍바닥이 만들어져.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월들은요. 좋게 기대를 가진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행반을 구간 소화를 해야 되죠. 또 올라가면 또 여기 행반을 구간 소화가 또 돼야 되죠. 그죠? 또 여기도 몰려있고 참 머리 아픕니다. 어쨌든 보유하십시오. 2월드는 저는 이제 이기가 3320원이었나 지난번에 저점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20분 한번 볼까요? 자, 120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0분 봉상 보시면 네, 저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차근차근 이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1봉은 보시면 이게 좀 수렴해 가죠. 닫아보겠습니다. 주봉이었나요? 1봉이었네요. 보시죠. 자, 일단 3,600원 돌파해야 됩니다. 3,600원이 걸리는 자리죠. 그죠? 다시 이제 새로운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세선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은 대략 한 3,4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월들은 3,400원을 추세적으로 깨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추세선의 하단부에 지금 3,400원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장중에 3,425원까지 빠졌었죠. 자, 그 자리가 거의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요. 자, 이제는 여기서 롤링을 좀 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부닥치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자, 현재는 하나,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부닥치고 나서 한번 눌러지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3,400원이 아니라 뭐 3,500원 정도가 저점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저점 좀 높아지면서. 그죠? 그런 다음에 한번 여기를 돌파하면 좋겠는데 빨리 돌파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세력 마음이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있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격이 오면 일단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드 수급은 뭐 그저 그렇죠. 현재는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신대양 재질을 제가 여러분께 매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런 친구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요 자리 오늘 3일 연속 올라버렸네. 그죠? 자, 요 자리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1파 상승 이후 2파 조정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3파 지금 상승이 진행되는 거 이제 한번 눌러지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 번 더 딱 가면 예, 시세가 마무리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신대양 재지가 만약 이런 오파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개별주에다 다 세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모여져서 큰 종합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는 아까 우리 부국 출렁도 보면은 3파 상승 이후에 한번 눌림목 좀 눌림목 받고 있지. 이미 그 친구도 한 번 더 5파 남았듯이.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이요. 이런 오파가 한번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밑으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는데 지금 당장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좀 눌러지지만
또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는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조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실 분들은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이 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종목의 오파가 만들어진 과정을 잘 보시고 그때쯤에 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부친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대양제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요. 이 친구도 사실은 제가 15만원까지 봤거든요. 예전에 한 2년 전에요. 근데 15만원까지 이 친구가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만원 고지를 다시 한번 이제 노려보고 있거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 친구도 길게 보면 10 한 4, 5만원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네. 길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15만원까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월봉은 네, 보조 지표들은 좀 가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아까 일봉상 그게 마무리되면 이 친구도 한번 조금 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전 고점 라인 막 돌파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완전히 여기를 벗겨버리고 돌파해서 뻗어가면 거래가 실리면서 그때는 네. 시세가 갑자기 또 가속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대양 제주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저 가버리면 이런 건 좀 눌려질 때 그때 보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하면 지금은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 종목들 파동을 잘 계산하시면서 그런 점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서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파동 계산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파가 만들어지면 시장에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비중을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